중간 선거를 2달여 정도 남겨둔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의 선거 레이스 열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급 정원이 앞으로 5년간 최대 37% 감소합니다. 오는 11월 8일 본선거에 뉴저지주 펠팍 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폴 김 후보가 지난 금요일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비자와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총기 판매 내역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혈액 검사로만 수십 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 기업의 진단 기법이 부모적인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에서 3명의 아이들이 익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세 아이의 엄마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9.11 테러 참사 추모 21주년을 맞아 뉴욕, 워싱턴, 펜실베니아 등에서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제118대 차기 대선 승패를 좌지우지할 중간선거가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기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사를 거듭 피력해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선거 이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꺾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대선까지 탄탄한 대선 가도를 다지는 데 유리하며 공화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소야대 정국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임기 시작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상반된 국정 운영 방식으로 50% 이상 지지율을 획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으로 50% 선이 붕괴된 지지율은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공급망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국제 유가 등 이단 악재로 마침내 지난 5월 최저치인 3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5개월을 앞두고 낙태권 문제가 선거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민주당의 반등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최근 정부 여당이 총기 규제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 국가 재건을 위한 주요 입법을 빠른 속도로 처리함에 따라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웬디 실러 브라운대 정치학과 교수는 공화당은 여전히 하원 선거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기회를 항상 좋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을 가리켜 마가 공화당이라 직격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세력이 장악한 현재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저버리고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고 맹폭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지는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그의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의원 10명 가운데 본선 진출자는 단 2명뿐입니다. 주 단위 선거까지 포함해 그의 지지를 받은 235명 가운데 183명이 당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존재감이 커지면서 이번 선거는 바이든 대 트럼프의 2020 대선 리턴 매치 또는 미니 대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티 호커 뉴욕 주지사는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 정원 축소 법안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급 정원이 앞으로 5년간 최대 37% 이상 감소합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당초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었지만 주의회와 사전에 합의하면서
1년 후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며 주의회는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2023에서 2024학년도부터 2027년에서 2028학년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학급 정원 축소가 완료되면 킨더가든에서 3학년 학급은 최대 20명, 4에서 8학년은 최대 23명, 9에서 12학년은 최대 25명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학년별 감소폭은 26.4%에서 37.5%까지 달합니다. 현재 학급당 정원은 1에서 6학년 최대 32명, 중학교 최대 30명에서 33명, 고등학교 최대 34명입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존 류 뉴욕주 상원의원은 뉴욕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첫 발을 뗐다며 주정부는 5년간 매년 16억 달러의 관련 예산을 뉴욕시에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학급 정원 축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예산이 문제이며 주 정부와 협력해 학급 정원 축소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최근까지도 학급 정원을 줄이면 당장 교실과 교사를 늘려야 하는데 추가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초등학교 학급 정원 축소에만 연간 5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했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오는 11월 8일 열리는 본선거에 뉴저지주 펠팍 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폴 김 후보가 지난 9일 팰리세이스 파크 시로 연화장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유권자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장에 박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본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폴 김 후보와 공화당의 스테파니 장 여성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펠팍시장 본선거에서 한인 후보들끼리 맞대결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시의원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감한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다져진 경험을 바탕으로 타운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한인 사회와 발전을 위해 본선거에서 지지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내빈과 지지자들에게 학생은 물론 주민 모두에게 시급한 학교 수준 향상, 도로 공사 등 인프라 재건설, 세금 인상 억제, 주민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팰리스 파크 민주당 시장 후보 폴 김입니다. 오늘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나오신 분도 많고 우리 교포들도 많은데 우리의 고향, 우리 1.5세, 2세들의 고향을 만들어 보려고 자랑스럽고 우리가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한인 타운을 만들고 싶어서 이 팰리스 파크가 그 고향이 되고 싶은 꿈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길은 멀지만 이렇게 단합이 돼서 한 마음으로 똑같은 목표로 가면 달성 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폴 김 후보 지지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안용진 펠팍 민주당 6구역 위원과 이종철 전 시의원 주요 단체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철 전 시의원은 김 후보는 젊고 추진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며 김 후보의 시장 당선을 응원하고 돕겠다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한편 펠팍 시의원 본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제이슨 김 후보와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가 공화당 후보와 대결합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신용카드 회사 비자와 마스터카드, 아멕스가 총기 판매 내역을 별도의 판매자 캐러고리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류는 의심스러운 총기 판매 급증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비자 카드사는 지난 주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에 총기 판매에 대한 새 판매자 코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터카드사와 아이맥스사도 다음 날 이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이전까지 총기 판매는 일반 상품으로 간주됐습니다. 비자 카드사의 이러한 결정은 최대 결제 서비스로서 중요하며 마스터카드사와 에이맥스사의 합류는 카드를 발급해주는 은행에도 표준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는 가맹점과 은행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며 발급된 카드로 총기 매장에서 판매를 허용할지 여부는 은행에 달렸습니다. 총기 규제 옹호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총기 규제와 관련해 상당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욕시 공무원과 연금기금이 국제표준화기구와 은행에 새로운 분류 코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기금과 총기 규제 옹호자들은 독립형 총기 및 탄약 판매점을 위한 별도의 판매자 코드 제정에 총기 폭력과의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6년 총기 난사로 49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범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신용카드로 26,000달러가 넘는 총기와 탄약을 구입했었습니다. 반면 총기 권리 옹호론자들은 총기 판매를 추적하는 것은 합법적인 총기 구매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혈액 검사만으로 수십 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 기업의 진단 기법이 임상시험에서 일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전자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뉴욕 메모리얼 슬로운 캐터링 암센터 연구진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미국 생명공학기업 그레일이 개발한 새 암 진단 기법의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갤러리 테스트로 명명된 이 기법은 피검자의 혈액을